원장님, 제가 피부에 관심이 많은데요. 좋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하나씩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쓰는 편이 아니라서 주변에서 이거 써봤더니 좋더라 하는 것들이 좀 들어본 게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바르는 거, 먹는 거, 붙이는 거, 뭐 문질러주는 거, 빛을 쐬어주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어성초, 병풍, 감초, 녹차,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초록색이 주는 파릇파릇함과 무해한 이미지, 또 전통적으로 생약 성분과 친숙한 느낌이 있는 거겠죠, 아마. 그리고 TV 홈쇼핑 채널을 틀어보니까 건강에, 미용에 좋다고 광고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새삼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교과서와 논문만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먹거나 발랐을 때 중대한 위해성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도 개개인별로 피부 알러지라든가 위장관의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부턴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향수나 로션 냄새가 지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향이 입혀진 제품을 싫어하게 돼서 무향의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다 보니까 항상 속에는 속건조가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유분기가 번들번들 합니다. 저희 병원 세면실에 비치된 제품들과 마스크팩이 사실은 제 취향으로 고른 것들입니다. 클렌저는 약산성에 거품이 나지 않는 타입입니다. 또 스킨 로션 선크림은 산뜻하고 금방 흡수돼서 번들거림이 적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백이나 주름, 여드름 같은 거는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운 좋게도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입 주변과 턱에 뾰루지가 생길 것 같으면 바르는 액체 항생제인 크레오신을 쓰고 80% 정도는 그대로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만약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눌렀을 때 아프고 곧 고름이 잡힐 것 같으면 에피듀오겔이라는 걸 바릅니다. 이거는 각질 연화제 그리고 살균제 성분이 같이 함유된 성분이라서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품이고요. 다행히 저는 여기서 90%는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고름집이 잡히게 되면 이제 병원에 와서 CO2 레이저나 주사바늘로 구멍을 내고 알코올로 소독한 압출기로 압출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압출한 후에도 눌렀을 때 아프거나 그 주변부로 2mm 정도 이상 붉거나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한 2, 3일 내에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창 스티바 A 크림이라고 그래서 기적의 크림이라고 그래서 한창 선전을 하길래 호기심에 써봤는데 피부 자극감은 없었고 조금 피부결이 정돈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백은 지금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미백 크림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끔 레이저실에서 혼자 뭘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 시술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것이 제가 했을 때 좋았던 것들을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입 주변하고 턱에 그 면포가 잡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를 할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하고 먼저 피코 알렉스 듀얼 토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코 프락셀을 얼굴 전체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주파 시술 10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프 리프팅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는 주사 시술이었는데 마취용고도 좀 오래 발라야 되기도 했고 사실 마취용고를 발라도 많이 아팠어서 주사 시술은 아직 못 해봤고요. 그 대신에 스킨부스터 도포하고 MTS 시술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이마 미간 보톡스는 1년에 2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시술할 수 있는 기계 제품들이 데모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 얼굴에 한 번씩 다 시술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주파 기기라든지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포제 데모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하는 피부 관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저렴한 가격대부터 비싼 가격대까지 좀 다양하잖아요. 그 확실히 비싼 관리가 좀 돈값을 하나요? 사실 답변 드리기는 조금 주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싼 관리가 왜 비싼가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은 기계값, 기계 소모품, 약물의 가격이 비싸거나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물론 또 시술자의 테크닉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 가격과 고객의 만족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더라도 자신에게 효과적인 관리가 있고 그게 더 만족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리라는 게 이제 한 번 한다고 바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좀 볼 수 있는지. 저는 시술 간격은 기본적으로 한 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든 1년은 기간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2번이지만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명절도 있고 하다 보면은 10번이 안 되거든요. 사실 10번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달마다 시술을 받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인데 그나마 한 달마다라도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누적되면서 좋더라고요. 제가 또 한 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피부 세포가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턴오버 주기가 4주 정도 되는데 레이저도 약하게나마 피부 속에 상처를 만드는 거니까 그 상처가 다 낫고 나서 다음 시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사 시술도 피부에 약을 넣었을 때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대사가 되고 농도가 감소합니다. 한 2주 정도 되면 그 약의 양리작용이 좀 약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주마다 주사 시술을 받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저는 한 달마다 시술하는 것이 피부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눈에 보일 만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술해서 지속 기간이 오래 가는 거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 가도 한 번 해서 시간 갈수록 좋아지는 건 없고 왜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시술을 받고 나시면 한 달 후에는 꼭 오시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방법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조화성형외과 좌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